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버린 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하수 처리 계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린 물이 처음에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도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처음에 이제 유입을 이제 해서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스크린이라는 곳입니다. 자, 스크린이라는 거는 이제 봉과 봉 사이를 물이 통과를 하면서 그 봉의 간격보다 큰 물질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봉이 이렇게 두 가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봉이 쭉 있고 여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보다 이제 큰 것들은 이 봉에 의해서 이제 걸러지는 거고 이거보다 작은 것들은 지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사지를 지나가기 전에 스크린을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 이 스크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자, 얘가 이제 그 하나의 세트가 이렇게 돼 있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물을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접근을 할 때 이 유속 자체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냐? 여기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 SS 고형물들이 침적이 일어나면서 수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스크린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빨리 통과를 한다. 유속이 너무 빠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스크린에 손상을 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의 손상과 이 SS의 그 침적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기준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0.45 미터 퍼 세크 이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이 봉 스크린을 통과할 때는 1미터 퍼 세크 이하의 유속으로 통과를 해야 이 스크린에서의 이런 장애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량의 어떤 그런 변화를 한번 보시면 유량은 접근할 때와 통과할 때가 같습니다. 결국 Q는 어떻게 되느냐? A1, V1, A2, V2라는 계산 그 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A1이다, V1이다, A2다, V2다 이런 것들은 1이냐 2가 접근이냐 통과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근하는 유속의 단면적과 유속, 그 다음에 통과하는 단면적과 유속이 결국은 두 개를 곱하면 같다.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의 이 간격 얘와 요 전체 요 길이와 이 H 두 가지를 곱했을 때 면적이 접근하는 유속의 단면적이 되는 거고 여기 봉을 빼고 요 간격만의 길이 이 간격의 길이와 이 H의 길이를 가지고 단면적을 구해서 관여하는 여기는 이제 통과하는 유속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보시면 손실 수두를 계산하게 돼요. 봉 스크린에서의 손실 수두를 계산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손실 수두라는 말 자체는 2지분의 V제곱 여기에 계수 이 개념이 손실 수두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2지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손실 수두의 계수가 0.7분의 1이에요. 이 개념이 이 봉 스크린에서의 손실 수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0.7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간혹 가다가 1.4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또 1.4를 곱하지 말고 그대로 1.4만 곱하셔도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계산 개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V2라는 얘기는 뭐냐? 통과 유속을 얘기를 하는 거고 V1이라는 건 접근 유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개념 네 가지가 정리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손실 수두까지 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틀리시는 분들을 보면 이 둘을 갖다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게 접근 유속이고 어떤 게 통과 유속이다. 그거에 대한 구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접근 유속은 작은 값이고 통과 유속은 큰 값입니다. 그래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제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통과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침사지로 넘어갑니다. 자, 침사지라는 개념은 결국은 이제 그 무거운 물질 SS 고형물들이 그냥 그 자기 어떤 그 무게 밀도에 의해서 가라앉는 거죠.
여기서 들어왔다. 이렇게 그냥 가라앉는 이런 형태의 공간이 침사지예요. 자, 침사지가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릿, 챔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릿은 뭐냐? 모래, 자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어떤 약간의 체류 시간을 두면 그냥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챔버 안에 그릿이 들어와서 제거된다. 이렇게 개념이 침사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그 원리는 이 뒤에 나오는 1차 침전지에서의 그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침전, 침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VG. 스토크스 법칙에 의한 중력 침강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중력 침강 속도는 입자 직경의 제곱, 입자의 밀도에서 유체의 밀도. 보통은 이제 수질이기 때문에 1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그 다음에 뮤 점성 계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단위가 MKS와 CGS를 동일하게 넣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DP인 경우에는 미터로 갈 거냐 아니면 센티미터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로우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2다 1200kg/세제곱미터로 갈 거냐 아니면 1.2g/세제곱미터 밀리리터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G 같은 경우에는 9.8 m/s 제곱으로 갈 거냐 아니면 980 cm/s의 제곱으로 갈 거냐. 점성계수 뮤 같은 경우에는 kg/m/s로 할 거냐 아니면 g/cm/s로 할 거냐. 이게 점성계수 포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하셔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VG라는 개념 자체가 m/sec. 얘는 cm/sec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문제에서 m/h로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다 이거를 m/h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놓고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단위 환산을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MKS와 CGS를 잘 구분을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틀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력 침강 속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가 V0 해서 표면 부하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표면 부하율. 자, 표면 부하율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면적 분의 유량이 됩니다. 이때의 단면적은 어떤 단면적을 얘기하냐면 침전되는 단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될 때 요 단면적이 여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량은 Q. 이 둘과의 관계가 표면 부하율에 대한 단위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한번 보시면 세제곱미터 퍼 제곱미터 데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약분되죠. 근데 약분이 되긴 하는데 이제 표면 부하율을 얘기를 할 때는 굳이 약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단위를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를 약분을 한번 해보면 미터 퍼 데이가 되겠죠. 예,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이거는 속도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표면 부하율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할 때 100% 제거되는 입자의 침강 속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면적 분의 유량이라고 했는데 표면 부하율을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단면적이라는 개념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W와 L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 Q는 어떻게 돼요? AV. 그쵸? 단면적과 수평유속과의 관계예요. 자, 여기서 단면적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W와 H, 그 다음에 수평유속 V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약분이 되겠죠? H, V, L이 됩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L과 H와의 관계, 즉 길이와 죄송합니다. L과 H가 아니라 L과 V와의 관계죠. L과 V와의 관계, 즉 길이와 유속과의 관계가 어떻게 여기서 정의가 되느냐. V를 L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V는 미터 퍼 세크, L은 미터죠. 결국은 세크분의 1 돼요. 즉 체류시간분의 H라는 개념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 부하율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 단면적과 그 다음에 유량과의 관계에 의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H와 V와 L, 또는 HRT, 체류 시간과 H와의 관계에 의해서 표면 부하율을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산을 했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제가 이 표면 부하율 V0가 100% 제거되는 입자의 침강 속도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100% 제거되는 입자의 침강 속도와 그 입자의 실제 중력 침강 속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냐? 이 침전지에서의 제거 효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V0분의 VG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표면 부하율이 밑에 VG가 위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V0에다가 H와 V와 L을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H, V, 그 다음에 VG, L 이렇게 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100% 제거된다. 효율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if 100%. 이런 경우에는 제가 1이죠. 1은 H, V 분의 V, G, L이 되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VG V 다시 V분의 VG는 V분의 VG는 얘가 넘어가니까 L분의 H가 되겠죠? 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네 개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100% 제거되는 침전지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이 아니라 100%가 아니라 뭐 90%다 또는 뭐 80%다 라고 했을 때 0.9냐 0.8이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또 VG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알아봤었던 중력 침강 속도 스토크스 법칙의 어떤 그 개념을 집어넣어서 DP를 구하면 100% 제거된 입자의 직경이냐 아니면 90% 제거된 입자의 직경이냐 이런 것들을 이 관계식에 의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지와 그 다음에 1차 침전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용이 되면서 자주 이야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사지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 유량조 정도로 가요. 자, 유량조 정도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해요. 그렇죠? 아침에 씻고 밥을 먹고 나갑니다. 그러면 집에 누가 있어요, 이제? 아무도 없죠? 네, 그럼 물을 안 써요. 그러면 내가 버린 물이 하수 처리장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 아침에는 가는데, 점심 때 안 가요. 또 저녁에는 또 가요. 그러면 물이 가다 안 가다 하니까 이 하수 처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하가 오다 안 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뒤쪽에 이제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나 아니면 화학적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해야 할 일 또는 내가 먹어야 할 먹이가 오다 안 오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량 조정조라는 걸 두는데, 이 유량 조정조의 목적은 뭐냐면 동일한 유량 동일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반응 탱크에 반응조에 이제 뭐 토목으로도 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교반기가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위익 물을 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 조정조라는 개념이 침사지 다음에 오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1차 침전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차 침전지에서의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뒤에는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 오는데 1차 침전지에서의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침사지의 내용과 같아요. 적용되는 법칙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침사지에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침전지에서는 보통 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거의 60% 이상 7에서 한 80% 정도 이제 이상 제거가 되고, BOD도 한 40% 정도 제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OD라는 거는 이제 뭐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 뭐 공부하셨겠지만 생화학적 산소의 소모량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쪽으로 쭉 오면서 어떤 얘기가 되냐? 얘는 유기물이다, 유기물. 특히 용존성 유기물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FMB에서의 어떤 푸드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제 무거운 것들, 물 속에 이제 녹아있는 유기물 상태인데, 얘가, 그냥 내버려 두면 가라앉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가 1차 침전지에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 시설의 어떤 전처리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침전지에서의 어떤 침사와 적용되는 그 내용에 적용되는 어떤 이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가라앉는 형태의 그런 게 어떤 형 타입을 가지면서 가라앉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쪽에 파트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1형 침전이라고 있습니다. 1형 침전. 1형 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 침전, 독립 침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자기의 비중에 의해서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크스 법칙이 적용을 받는다. 이게 이제 1형 침전의 형태고,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했었던 어떤 침사지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2형 침전을 보면 얘는 이제 응결, 그 다음에 응집, 이런 형태의 침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품에 의한 침전이 2형 침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품을 집어넣고 한번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위치를 변경하려 한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3형 침전이 자유, 3형 침전이 지역, 방해, 계면, 뭐 이런 형태의 침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 서로의 위치를 변경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2형 침전인 경우에는 변경하려고 하고 3형 침전인 경우에 변경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형 침전이 있어요. 4형 침전은 안밀, 압축 침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고농도의 어떤 그 슬러지, 고농도의 슬러지나 폐수, 농축조에서 일어나는 침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침전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침전지 이제 거쳐서 어디로 가냐? 포기조로 이제 가는 거죠. 자, 포기조에서의 내용이 생물학적 처리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차 침전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전처리 개념이다. 그 다음에 포기조에서 본격적인 어떤 뭐 그런 생물학적 처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여기에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포기조 뒷단에서는 뭐냐면 2차 침전지가 와요. 자, 1차 침전지를 거친 물은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1차 침전지를 거쳐서 어항에 들어왔다. 포기조는 어항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항은 뭐가 있냐? 어항은 물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에다가 내가 모래나 자갈을 계속 집어넣어주면 얘는 못 먹어요. 그렇죠?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얘네들 먹을 수 있는 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유기성의 어떤 입질, 유기적인 화합물, 유기물, B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먹이가 들어왔네. 얘가 달려가요. 이렇게. 개체수가 이제 어떻게 돼요? 먹이가 많은 상태니까 개체수가 증가를 해요. 일정하게. 그럼 얘가 다 먹고 완전히 다 산화분해 되냐? 우리가 미생물의 증식 단계에서 뭐 대수 성장, 감수 성장, 내생호흡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앙 물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즉, 이 유기물 하나에 미생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2차 침전지로 넘어가니까 플럭 상태가 커졌겠죠?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러면서 물속에 있는 BOD가 생물학적 처리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꽉 물고 있을까? 요게 이 포기조의 설계 인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기조에는 호기성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O가 2mg/L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MB라고 하는데 얘는 푸드, M은 MLSS 에서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푸드는 먹이, 즉 먹이와 미생물, 즉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비율을 두자면 내가 붕어 먹이랑 붕어랑 어떤 비율이 있어야, 어떤 비율로 있어야 얘네들이 꽉 물고 있겠는가, 더 강하게 놓지 않고 0.2에서 0.4 봅니다. 어디 뭐 0.5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푸드보다 MLSS의 비율이 더 많아야 더 격렬하게 얘네들이 다 물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0.2에서 보통 0.4 정도.
그럼 MLSS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1500에서 한 3000 pp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를 잘 유지를 해줘야 돼. 이 정도의 비율로 가게. 물론 유입수의 BOD 자체가 한 300mg/L 정도 이제 하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를 잘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MLSS라는 거는 포기조 내의 부유물질 총량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반송이라는 걸 합니다. 반송에 대한 개념이 포기존의 MLSS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송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외에 뭐 pH 자체는 뭐 6.8에서 한 7.2 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pH 7. 그 다음에 우리 개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BOD 대 N대 pH 밸런스는 100대 5대 1이 돼야 이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충분히 어떤 다른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 자체가 100대 5대 1이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고 SRT라는 거는 이제 그 고용물의 체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은 상등수는 2차 침전지에서 나갈 때 이제 물만 나가는 거고 그 가라앉아 있는 고용물 상태, 즉 미생물과 어떤 유기물의 그 결합되어 있는 그 플러그의 상태는 계속 돌고 돌면서 그 미생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써야 돼요. 이게 한 3에서 한 6일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포기조의 운영 인자, 즉 설계 인자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뭐 수심, HRT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롤릭 텐션 타임에서 이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에서 한 8시간, 뭐 이 정도 이제 되고 수심은 설계치에 뭐 4에서 한 6m, 이 정도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SRT와 뭐 FMB, MLSS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포기조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설계 인자와 각각 계산하는 방법, 공식들은 교재나 다른 문헌을 참고하셔서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2차 침전지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처리된 수는 이 다음 단계 고도 처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송되지 않고 이제 남은 거 찌꺼기 여기는 잉여로 갑니다. 잉여 슬러지라고 하는데 잉여 슬러지는 어디로 가냐면 농축조로 가요. 농축조 이렇게. 그래서 상등수 처리한 물은 이쪽 위쪽으로 가고 처리가 이제 다 되고 나면 찌꺼기들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물과 이제 슬러지 상태가 이제 두 가지 나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은 일로 가고 찌꺼기는 일로 간다. 그래서 먼저 상등수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중요하게 이해가 되는 게 질소와 인의 제거예요. 특히 생물학적 처리. 생물학적으로 질소와 인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뭐 바템프 프로세스, A2O 공법, 그다음에 뭐 UCT, 뭐 이런 공법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60% 이상 뭐 제거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화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 이온 교환. 그 다음에 에어스트리핑, 암모니아 탈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파괴점 염소주의. 파괴점 염소주의.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질소에 대한 화학적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간혹가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처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질소와 인의 제거 공정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도 처리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소독으로 가요. 소독. 소독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UV, 오존, 염소 각각의 장단점. 물론 이제 오존 소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많이 이제 제일 잘 되고 UV는 램프를 통해서 자외선이 나가는 거예요. 염소에 대한 문제는 염소는 이제 뭐 물 속에 이런 식으로 되면서 HOCl 차염소산을 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 소독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소가 제거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독을 거친 물은 이제 방류하게 되는 거죠.
방류 전에는 뭐가 들어가요? TMS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수질을 측정해서 공단으로 이제 전송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잉여 슬러지는 이제 농축조에서 어디로 가느냐? 소화조로 갑니다. 그 다음에 농축, 소화, 계량, 탈수. 그 다음에 최종 처분의 형태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화예요, 소화. 여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소화가 하는 이유는, 자, 소화라는 거는 현기성 분해 반응이거든요. 현기성 분해. 얘는 효율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포기조처럼 생물학적 처리에 의한 BOD 제거 효율보다는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 한 50% 미만 정도? 그런데 얘를 왜 하냐, 이거죠, 얘를 왜. 얘 목적이 딱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메탄 발생, 또 하나는 슬러지의 탈수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탈수에서의 슬러지의 발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축조를 거친 생슬러지가 소화조를 거쳐서 소화슬러지가 나온 그걸 가지고 탈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수율이 99%다. 얘를 갖다가 제가 98%의 함수율로 줄였어요. 그러면 슬러지의 부피가, 탈수를 거치는 그 슬러지의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거죠. 자, 얘가 예를 들어서 100 있다 이거죠. 하나는 TS예요. 왜? 함수율이 99%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99개가 뭐예요? 얘는 물이에요, 물. 그럼 여기에서 함수율이 98%가 됐다. 함수율이 98%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TS는 하나인데 얘가 2%여야 되지. 그럼 얘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물이죠? 얘는 몇이에요? 98%예요. 그러면 하나가 22%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98%는 몇 개냐 이거? 몇 개? 1대2는 X대 9.98 하면 얘는 49개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슬러지의 발생량은, 처음에 생슬러지의 양은 100이었다. 네. 그러면 소화조를 거치고 나서 탈수를 했는데 그 탈수한 슬러지의 양은 50개가 된다는 거죠. 그쵸? 1 더하기 49는 50이니까. 그래서 소화를 하면 탈수율이 좋아지고 탈수가 잘 되니까 함수율을 1%만 내려가도 100에서 50으로 처리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계산식 자체가 이 식이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데 물론 뭐 공식만 외워도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TS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S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TS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침전 슬러지의 발생량, 그 다음에 소화율에 따른 소화 슬러지 발생량 등을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정리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이쪽 파트에서 뭐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고 또 실무에서도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처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해양 특이가 안 되고 이제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매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우스 처리의 계통을 간략간략하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먼저 아시고 이렇게 흐름이 가는구나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방지 기술을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전체 하우스 처리 공정 중에 이 부분이구나, 이건 여기구나,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왜 여기에서 내가 BOD가 뭐 무시할 수 있는지, SS가 무시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런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정에 대한 좀 세세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 방지 기술 쪽의 내용이 많이 틀리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그런 자격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